안녕하십니까. 심도 깊은 영화 이야기 영화계입니다. 저는 오늘 4주차 강점기를 끝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진행자 허유식입니다. 강점기라고 하는데 제가 역차별 받은 이유입니다. 그렇답니다. 예, 비난을 세도로 받았어요 제가. 네. 그래도 구독자가 670명 됐으니까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긴 4주간의 시간을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오늘 저희가 소개드릴 영화는 오베라는 남자입니다. 왜 오베라는 남자를 골랐느냐? 아무래도 명주가 어떠한 영화를 가져와도 깔게 분명하기 때문에 오베라는 남자는 명주가 재밌게 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네. 딱 오베라는 남자 보는 순간에 아 얘가 그래도 데몰리션을 갖다가 아주 잘 들었구나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오베라는 남자 재밌게 봐가지고 소설도 한번 다루면 괜찮을 것 같다. 너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더라고 영화가. 그렇죠. 너무 아쉬운 게 이게 시사회를 많이 했는데 많이 뿌렸어요 사실은. 많이 안 봐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상반기 때 했었어요. 사실 이게 소설로 굉장히 회자됐는데 영화는 넘어간 감이 있어가지고 한번 좀 다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감독은 하네스 홀름, 그리고 수익과 배급에는 사이더스 디스테이션. 스웨덴 영화입니다. 네네. 스웨덴 영화는 저는 렛메인, 포스마저 베케이션 이 정도 예, 포스마저 본 것 같은데 오베라는 남자하고 100살 넘은 예, 창문을 넘어간 백세노이. 네. 그거까지 해서 좀 봤는데 스웨덴 영화는 나라만의 색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배급하는 거는 따뜻한 색채가 묻어나거나 우연히 이상한 사건을 겪게 되는데 갈등 같은 게 빚어난 것도 있었고 독특하고 특색이 있어서 저는 잘 봤던 것 같아요. 뭐 스웨덴 영화면 잉마르 베리만이 제일 유명하죠. 네. 흥행 성적을 좀 이야기하자면 스웨덴에서는 박스오피스 4주 연속 1위, 그리고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9만 정도를 동원하고 내렸는데 하여튼 꽤나 유의미한 흥행을 거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상은 에테버리 국제영화제, 뉴포트 비치 영화제, 에든버러 국제영화제에서 후보로 올랐고 시애틀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평점을 좀 얘기하자면 로튼토마토에서는 67%, 그리고 국내에서는 평론가들이 6점에서 8점 정도의 점수를 주었고 IMDb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긴 했는데 7점 정도? 그러니까 무난하게 받은 것 같아. 그렇죠. 일단 이야기해야 될 게 이 영화가 사실 소설 원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스웨덴 인구가 900만 정도 되는데 7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고 유럽 전역에서는 100만 부 이상을 판매, 그리고 전 세계 30개국에 수출을 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에서는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25만 부가량 팔렸고 국내에 출간된 지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 1위, 그리고 2015년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소설 1위, 그리고 네티즌 선정 선물하기 좋은 책 1위. 그러니까 그 창문을 넘어간 백세노인 그거랑 더불어서 진짜 선물하기 좋은 책으로 많이 추천하긴 하더라고. 안 그래도 창문을 넘어 도망친 백세노인이랑 비교가 좀 되는데 많이 비교되죠. 네, 이 소설도 스웨덴 소설이라서 요나스 요나손이라는 작가가 쓴 건데 오베라는 남자 작가인 프레드릭 베크만이 인터뷰 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백세노인 지은 작가 요나스 요나손한테 굉장히 감사하는 게 스웨덴 소설이 범죄 소설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밀레니엄 유명하잖아. 그 영화도 됐었지. 그렇죠. 스웨덴 영화도 나왔고 할리우드 영화도 나왔지. 데이비드 스웨덴 핀처 영화. 만들었고. 그랬는데 다양한 장르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굉장히 감사하고 훌륭한 작가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백세노인보다는 오베가 더 나한테는 다가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백세노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모든 걸 임팩트를 실어갖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사로 갖다가. 근데 오베 같은 경우에는 감정들을 갖다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뭉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해서 나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오베가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들지.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왜 이 소설이 흥행을 했는지 분석한 게 좀 있었는데 분석.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북유럽,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문화나 복지, 교육, 또 이민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또 여기서 나오는 오베라고 하는 캐릭터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중년 남자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흥행 요소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더라고. 이 할아버지 자체가 츤데레 할아버지가 아닌가 음. 그런 요인도 있더라고요. 욕대라고 하시 이런 경우는. 아 욕대레라고? 뭐 소설 작가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일단 우리나라에 이렇게 흥행이 될 줄 전혀 몰랐다고. 블로그에 소설을 차근차근 썼는데 그걸 소설화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아니고 블로그에 인물에 대해서 잠깐 쓰긴 했는데 소설 자체 원문을 써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원래는 이분이 작가가 아니라 트럭 운전사라고 하시더라고. 현대차를 몬다고 하네. 산타페. 이 차를 집필할 때는 IX35를 몰았다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소설 속에 현대차 얘기도 잠깐 나오고 도요타 얘기도 나오고 현대차 안 좋은 뉘앙스로 잠깐 얘기한 게 있었는데 저가 양산형. 현대차를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고 자기도 모는 게 현대차라고. 나중에 한국 오게 되면 현대차 몰고 가고 싶다고 뭐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표지가 굉장히 이뻐. 파란색 바탕에 오베 얼굴의 그림을 전면에 딱 세워놨잖아. 포스터도 마찬가지로 네, 포스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놨죠. 이게 박오름 작가 그림이야. 출판사에서 요청을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 박오름 작가가 원래 외국인 얼굴을 그리는 작가야.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거를 받고 오베라 남자 표지를 장식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눈에 확 띄는 이쁜 그림이라서 그런 게 아마 책의 흥행 요소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참고로 영화 포스터에서도 5개의 종류로 또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로 포스터를 또 만들었다고. 저는 그러니까 시사회 끝나고 엽서 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리뷰 써가지고 엽서를 받아갖고 왔는데 괜찮더라고. 나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집안에 데코용으로만 갖다 놔도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 북유럽 스타일? 그리고 이 책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완독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 소설 자체가 굉장히 쉽고 그냥 아무데나 펴고 읽어도 읽는데 문제가 되질 않아서 그렇죠.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더라고. 참 그런 책이 좋은 책인가 봐. 아무데나 읽어도 이야기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그냥 이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러면 이 정도까지 트리비아를 얘기하도록 하고 감독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네스 홀름, 전작으로는 고모론, 동창회, 비하인드 블루 스카이즈, 안데르손 인 그리스 등이 있었고 바르샤바 국제영화제, 토론토 국제영화제, 에든버러 국제영화제 등등의 후보로 많이 올랐었습니다. 수상은 많이 못했고 그리고 20년 사이 스웨덴에서 가장 성공한 영화 제작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알려져 있고 TV 시리즈로 많이 유명했나봐요.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아담 앤 에버라고 하는 작품으로 스웨덴 시상식에서 베스트 감독상과 베스트 각본상 등등을 노미네이트 했다고 하고 이 사람의 드라마나 영화의 장점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전작을 본 게 없어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영화제 같은 거 해서 보는 사람들 이야기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게 실리가냐? 네. 아 그런 거였냐? 아니야. 뭐 어쨌든 간에 뭐 치유해주는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대. 근데 그래도 스웨덴 스타일이 뭔지는 예측이 가는 느낌이야. 이 오베라 남자 하나만 봐도. 그렇지. 이거랑 백세노인까지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렛미인도 그랬고 사실 렛미인도 흡혈귀 영화인데 그런 흡혈귀 영화 없었잖아 사실 전에. 북유럽의 스타일이 정서가 이렇구나 체험할 수 있는 느낌이니까. 렛미는 눈 덮인 서론이 굉장히 강조되는 영화지. 그리고 정말 섬찟한 거는 그 영화의 결말이 흡혈귀와 소년의 로맨스로 끝나지만 사실 그 소년도 중간에 버림받은 노인처럼 죽을 거란 거. 그게 정말 섬찟한 영화였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번에 부천영화제도 다녀왔지만 팜플렛 같은 거 보면은 설명이 조금씩 나와 있잖아. 덴마크라든가 스웨덴 영화들 보면은 잔인하다거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거기는 뭐 동계되면 어두컴컴하니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배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베 역할을 맡은 롤프 라스가드, 전작으로는 고모론, 언더 더 선, 애프터 웨딩, 스톰 등에 나왔습니다. 감독이랑 전작을 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인상 푸근한 할아버지? 그렇게 봤었는데 근데 연기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혼자서 극을 이끌어 나가기 되게 힘든 거거든. 충분한 캐리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파르반의 역을 맡은 바하르 파르스. 이분은 전작이 오베라는 남자 말고는 등재가 돼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 배우는 소니아 역을 맡은 이다 앵볼. 전작으로는 메디신 그리고 오베라는 남자 이 두 편인데 왠지 좀 낯이 익지 않아? 레지던트 이블 나왔던 그 밀라 여자가, 요보비치? 비슷한 느낌도 나고. 비슷한 느낌도 나기도 하면서 왠지 드라마 같은데 좀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모르겠어. 얼굴이 천상 배우야다. 음. 액션 영화 이런 거 나와도 좀 어울릴 것 같아. 예, 여전사? 놀라운 건 오베가 25년생인데 소니아의 역할 하신 분이 85년생. 아, 그 얘기였어? 그리고 젊은 오베 역할 맡은 배우가 필립 버그라고 하는 배우인데 이분이 86년생. 그거 말고는 소개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소설 얘기는 잠깐 해볼까요? 네. 사실 이 소설이 문학적으로 의미가 깊고 그럴 만한 문학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화를 처음에 보고 비교해보면서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한데? 똑같이 가는데? 그대로 좀 살리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보여서 전 그거에 대해서는 좋게 봤어요. 그리고 난 다른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설이랑 영화랑 봤을 때 기본적인 골자는 거의 다 똑같은데 네. 다만 소설에서는 영화에서 표현하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보면서 깜짝 놀란 구절이 뭐 오베라고 하는 남자가 흑백이었다면 그녀는 오베가 가져야 될 모든 색깔이었다 라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은 좋네.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문장들이 몇 개가 굉장히 꽂히는 게 좀 있더라고. 무심하게 넘어가면서 나는 소설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편이더라고. 다 읽고 나니까.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극적인 장치를 보여주기 위해 바꾼 면도 있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같고 메시지를 주기 위한 요소가 소설보단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했어. 그래서 소설을 한번 읽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글쎄 나는 소설 보면서 캐릭터가 우리나라에 있는 어른들과도 맞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결국 오베라는 남자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내가 죽고 나서의 그 상실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태도가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모범적이어 보일 수도 있잖아 사실. 저런 사람 되게 멋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좀 있는 거. 쿨레나고 그런 사람들. 물론 자살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런 순정. 요즘 그런 거 지키기 어렵잖아 사실. 그렇지,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지. 그런데 이런 그 중년 남자를 보면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저런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런 아버지를 가진 세대들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만 살아야 되는 그런 분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서요. 우리가 그 다뤘던 영화 중에 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에 나왔었던 그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가 인간극장이라든가 우리가 TV에서 보는 프로그램들 보면은 아직도 뭐 그런 분들은 많이 남아 계시긴 한데 우리가 돌아보지는 않잖아. 그런 분들이 희귀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찾아서 보는 거 아닐까? 좀 희망적으로 좀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게 점점 좀 없어지잖아. 아니 아내가 죽었다고 따라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뭐 소나기에서 뭐 같이 묻어줘 이런 거 아니면서. 뭐 그러면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2부에서 오베라는 남자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